오늘은 조립제법을 해볼 건데 조립제법부터 시작을 하자. 조립제법이 뭔지 알죠? 그러면은 1번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2x 세제곱 빼기 7x제곱 5x 더하기 1 얘를 2x 빼기 1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면은 얘를 2x 빼기 1로 이렇게 나눌 건데, 그럼 이제 조립제법을 이렇게 쓰잖아. 조립제법 뭘로 쓰죠? 얘가 0 되는 값으로 쓰잖아, 그치? 0 되는 값이 얼마야? 2분의 1로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면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2, 그죠? 그러면 이제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다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지?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2분의 1로 조립제법을 썼다는 것은 2x 빼기 1로 나눈 조립제법을 쓴 게 아니라 x 빼기 2분의 1로 나눈 조립제법을 쓴 거야, 얘는. 그래서 이 조립제법의 결과를 검산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얘가 x 빼기 2분의 1에 2x제곱 빼기 6x 더하기 2 더하기 2 이런 나눗셈을 조립제법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포인트가 여기야. 포인트가 여기. 조립제법을 썼다는 것은, 그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이제 조립제법을 쓰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 근데 여기는 이제 뭐야? 2x 빼기 2잖아.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바꿀 거야. 얘를 2를 이렇게 곱해주죠. 여기서 2를 곱했지? 그럼 여기를 2로 나눠주면 되지. 그래서 조립제법을 이용하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한번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돼. 그랬을 때 이제 얘가 몫이 되는 거고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간단히 정리하면 뭐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그 얻어진 이 몫을 이 최고차항의 개수인 2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몫이 생기는 거지. 알겠지? 실수하지 말고. 그래서 조립제법은 1차식으로 나눌 때 다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최고차항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눈 걸 표현을 한 거다, 조립제법은. 그래서 최고차항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작업을 한번 해줘야 돼, 이렇게. 맞죠? 이런 걸 이제 조립제법이라고 하죠.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조립제법을 이용한 문제 두 번째. fx는 x 세제곱 7x제곱 마이너스 17x 더하기 9 이 fx라는 이 다항식 3차식에다가 102를 대입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인지 구하래요. 뭐 시간만 많으면 못할 거 없죠. 100일을 그냥 세제곱하고 넣어서 계산하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어떻게 하면 이 계산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을까? 그죠? 좀 생각을 해봐. 어떻게 하면 이 계산이 좀 빨라질까요?
얘가 101이 아니라 만약에 뭐면 100이면 계산을 좀 빨리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 fx라는 다항식을 이렇게 한번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100일에다가 얼마를 빼면 계산이 쉬워져? 2를 빼면 계산이 쉬워지죠? 그래서 x 빼기 1의 세제곱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1 c 이 fx를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같은 3차식이니까 이 배수들만 찾아주면 충분히 이 식으로 변형할 수 있죠. 그치?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을 이 식으로 변형하는 그거는 이제 기본 개념 배울 때 배웠잖아. 조립제법 연속으로 쓰는 거. 근데 이제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원리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내가 x 빼기 1로 묶어보는 거지. 이렇게 x 빼기 1로 묶어보면은 a의 x 빼기 1의 제곱이 아니라 x 빼기 1의 제곱 a의 x 빼기 1 b 더하기 c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 c는 뭐를 의미하냐? fx를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지.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1차식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네 17 빼기 17 9 이렇게 해가지고 1로 이렇게 조립제법을 써보자고요. 이 값이 C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얘가 뭐야? 얘가 다시 몫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B를 찾아볼게. 마찬가지 원리로 이 x 빼기 1의 제곱 ax 빼기 1의 b 얘는 다시 x 빼기 1로 묶어보면은 x 빼기 1 더하기 a 이렇게 되고 b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제 b가 의미하는 게 뭐냐? 누구를 얘가 누구였죠 아까? 몫이었죠? 몫을 다시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대로 다시 조립제법을 쓰는 거죠. 얘가 몫이니까 1 그래서 b도 0이 된다. 마찬가지로 a는 뭐야? 다시 x 빼기 1을 또 나눴을 때 나머지가 되겠죠? 이 몫을 그지? 다시 이거를 1로 이렇게 x가 a가 아니라 이게 a가 되는 거죠. 따라서 fx를 우리가 x 빼기 1의 세제곱 10의 x 빼기 1의 제곱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fx라는 식을. 그래서 식을 이렇게 바꾸고 101을 대입을 해보면 상당히 편리해지지. 101이 10의 제곱이니까 10의 6제곱 더하기 10의 4제곱 10의 5제곱.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101을 여기다 대입하는 것보다 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식을 이렇게 변형을 해서 대입을 하는 게 훨씬 좋다. 알았죠? 시험이 잘 안 돼요.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만약에 혹시나 시험에 나오면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지 말고 이 방법을 써야 계산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할 수 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조립제법 마지막 문제.
오늘은 결석생이 이렇게 많죠? 다음 거예요. 유진이, 시윤이 병결. 본 수업도 안 할 것 같고. 민서, 서연이, 이 정도지? 보강은 못 해주는데 동영상 보고 공부하라고 해야겠다. 그지? 빠지면 선생님 보강해줄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거 촬영을 해가지고 못 오면 촬영을 보고 공부를 하고, 이해 안 가는 부분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그 질문을 해결해 줄 수 있겠죠. 이거를 x 빼기 2로 아니라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눌 때 몫을 qx라고 하자. 다 구하래요. a하고 b하고 qx 다 구해 그래. 그러면은 봐봐. 첫 번째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오늘 배운 그 조립제법이 아니라 그 전 내용으로 한번 풀어볼게. x 4제곱 얘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가 되고, 자동으로 앞에서 많이 해봤죠 이거? 얘 몇 차식이야? 4차식. 그러니까 얘가 2차식, 얘가 2차식 이렇게 되는 거고, 최고차항 개수가 1이니까 x 제곱 이렇게 될 테고, 그치? 그 다음 여기 3차항 있어 없어? 3차항 없죠? 그럼 3차항이 만약에 여기서 이게 만약에 cx 더하기 b라고 한다면 3차항은 어떻게 나와? 이렇게가 아니라 원래 암산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죠? 그치? 그렇게 해서 이 3차항의 개수가 없어져야 될 거 아니야? 0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c는 얼마일 수밖에 없다? 4일 수밖에 없다. 그죠? 그 다음 2차항 개수 또한 없죠? 이 2차항 개수는 어떻게 나와? 2차항 개수는 4 마이너스 16 d 4 마이너스 16 더하기 d, 이게 2차항의 개수죠? 이게 또 사라졌잖아? d는 12가 된다 이거. 그래서 qx를 찾을 수 있죠. 따라서 qx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2가 되고, 그지? a는 얼마냐? 1차항 개수니까 4, 4, 16 마이너스 48. 그래서 a는 얼마냐? 4, 4, 16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32. b는 상수항이 되니까 48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a하고 b하고 q, x를 다 찾아낼 수 있다. 얘는 모의고사에 나왔던 기출문제야. 중요해요. 학교 시험을 충분히 낼 수 있다는 거죠. 용산고를 가든 중일고를 가든 연습을 잘해줘야 돼. 이거는 이제 조립제법을 쓴 건 아니고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이제 개수비교법 뭐 이런 거 있잖아. 한 금씩 17번까지 주구장창 했던 그런 방법을 이용해봤고,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 단원이 조립제법 단원이니까 조립제법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봐봐. 1, 0, 4차, 3차, 2차, 1차, 3수항 이렇게 되죠? 얘를 2로 나누는 거야. 왜냐면 얘가 이제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없다. 그래서 2로 조립제법을 이렇게 써보는 거죠. 내리고 2a 더하기 얼마냐? 16. 그래서 2a 더하기 b 더하기 16이 0이다. 이렇게. 나머지가 없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다시 이 몫을 한 번 더 나누는 거야. 이 2로. 얘가 x 빼기 2로 나눴다고 했을 때 x 빼기 2에 qx가 돼서 얘가 이 몫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몫이 다시 x 빼기 2로 나누어지지? 나누어 떨어지죠? 그러니까 2를 또 해가지고 24 a 더하기 32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2가 나오고 똑같죠? 그 다음 a가 마이너스 32니까 b가 48이 나오는 거죠. 그때 qx는 여기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2 똑같죠 결과가?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조립제법을 써서. 조립제법도 편하죠? 쟤도 편하고 알아서 하면 돼. 이거는 뭐가 더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 없겠네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나눌 때 우리가 조립제법을 써보면 괜찮다. 언니. 그 다음 19번 인수분해 갑시다. 인수분해 1번은 했던 거니까 앞에서 했었어. 1번은 그거 있잖아 그치? 병따기 밑에도 써있지만 설명 또 안 할게요. 앞에서 해봤어 이거. 3a, bc가 0이면 뭐라고 그랬지? a는 b는 c랑 같거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거나 이 이유는 앞에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1번을 보면 일본 문제 보면 x세제곱 더하기 8y 세제곱 더하기 8z 세제곱이 12xyz다. 얘는 a 자리에 x가 들어갔다고 보는 거고 아까 그 공식에서 b의 자리에 2y, c 자리에 2z가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x가 2y가 2z랑 같다 이 소리예요 지금. 알겠니? 그래서 xy분의 4z제곱 는 y제곱분의 2xz는 yz분의 3x제곱을 는이 아니라 더하기네요. 이 값을 계산하라. 넣으면 되지. 알겠죠? x에다가 2y 이게 무슨 말이야? x는 2y이고 z는 y다 이 소리잖아. 그치? x에다 2y 제곱분의 z에다가는 y 4y 제곱. 그러니까 얘 결과가 2 나오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돼. 이제 얘는 y 제곱분의 2y y 4y 제곱 그쵸? 4가 되고 얘는 y 제곱분의 z가 y니까 3 x 제곱 4, 3, 12y 제곱 12하고 4하고 2를 더하니까 답이 18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알았니? 그 다음 두 번째 교과서에도 있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있고 고난이도 문제에서 자주 출몰하는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건데 봐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면 봐봐 1, 0, 0, 0, 마 1 이렇게 쓸 수 있죠. 개수를 n차, n 빼기 1차, 따다당 1차, 여기 상수항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뭐 대입하면 0도야 x에다가 1 대입하면 0이 되지. 그 말은 얘가 x 빼기 2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조립제법을 써보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n차식을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몫은 당연히 n 더하기 1차식부터 n 빼기 1차식부터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이러한 식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외워보세요. 반드시 중요하니까. 거기 써있죠. 밑에 별표 5번째 거. 하나 더 해보면 비슷한 거. 거기에는 안 써놨는데 옆에다 써놔. xn제곱 더하기 1도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n이 홀수일 때, 어제는 이거 홀수라고 얘기 안 해줬네. 홀수일 때만 쓸 수 있는 건데, n이 홀수라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0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2를 인수로 가질 테고, 맞아? 얘를 다시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써보면 1, 마일, 1, 1 이렇게 되지.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반복이 돼요. 네? 1, 마일 홀수번이니까 이 전거까지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1이 내려오고 마이너스 1에서 0대에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xn 빼기 1제곱 마이너스 xn 빼기 2제곱 플러스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로 반복되면서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n이 홀수니까 여기가 이제 짝수개가 되거든. 짝수개 아닌가? n이 홀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짝수개. 이게 홀수개. 뿔마에서 끝나고 상수항 1이 붙겠죠. 개수를 잘 써보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인수분해 공식을 추가로 조립제법을 써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실제 교과서에 있는 문제인데 봐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x 50제곱 빼기 2를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요. 몫이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나머지 1차식이니까 이렇게 쓰자. understand? 그러면은 1 대입하면 얼마야? 0이지. 1 대입하면 0이고 1 대입하면 0이니까 a 더하기 b가 0이잖아. 그죠? b가 마이너스 a고 이걸 대입을 하면 얘가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요식을 인수분해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x 빼기 1이 약분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약분이 되고 나서 다시 2를 대입해 보니까 a가 50이 되는 거지. 1 대입하면 50이잖아. 그러니까 b도 마이너스 50이고 따라서 나머지 rx는 50x 빼기 50이다. 그래서 나머지를 구할 수 있죠. 알겠니? R10 구하라고 했으니까 450으로 답을 쓰면 되죠.
근데 조금 더 이거를 이제 이 풀이를 조금 더 다듬으면 어떻게 다듬을 수 있냐면 좀 더 다듬어 볼게요. 조금만 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걸 가지고 토대로 봐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앞으로는 1 대입했다고 여기다가 이제 A 더하기 B가 0이다 이러지 말고, 어? 1 대입하면 얼마야? 0이죠. 그러면은 뭘 인수로 가지고 있다? x 빼기 1을 인수로 갖고 있다. 그래서 얘가 x 빼기 1에 좌변이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제 또 x 빼기 1의 제곱 qx가 됐잖아. 그죠? 여기다 1 대입해서 0이니까 아까처럼 a 더하기 b가 0이고 b가 마이너스 a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x 빼기 1이 있잖아. 인수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야지. 그래서 그냥 바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좌변에 x 빼기 1이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우변에도 x 빼기 1이라는 인수가 다 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바로 이렇게 써줘도 된다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다음은 똑같죠. 약분하고 1 대입해서 a가 50이다 b가 마이너스 50이다 이러면 되죠. 아니 자 20번 20번 할게요. 이제 제목이 길어서 점점점으로 대체했는데 그 뒤에 이어서 메꿔봐봐. 제목을 완성시켜봐. 개수가 대칭인 4차 방정식 이렇게 4차 방정식이 아니라 그거지. 개수가 대칭인 4차식의 인수분해 뭐 이런 거. 이거 인수분해 봐봐. 가운데가 3이잖아. 이 3을 기준으로 좌와 우가 대칭이죠. 개수가. 그치? 이런 4차식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했어? x제곱으로 묶어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2로 묶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t라고 치환하고 얘가 t제곱 빼기 2가 되고 쪽쪽쪽 했었지. 그치? 근데 그렇게 하면 정석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걸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야. 최고참 개수가 1이고 상수항이 1이니까 2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이런 걸로 인수분해 될 수 있겠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요 A, B만 맞춰주면 되잖아. 그럼 여기서 3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2니까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맞아? 그 다음 2차항의 개수가 3이니까 1 A, B, 1 A, B 더하기 2가 3이니까 A, B가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치? 그래가지고 더해서 마이너스 2 되고 곱해서 1 되는 경우 뭐 있어?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수 있다. 좀 더 빠르죠? 아까 거보다는. 알았니? 밑에 거 한번 해볼까 또? 같은 방식으로 밑에 것도 되는지. 2번
x 4제곱 더하기 3x 세제곱 빼기 8x 제곱 3x 더하기 1. 얘는 아까랑 똑같대요. 거의 이런 느낌이야. 세모차함계수가 1이고 하니까 얘도 똑같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수를 맞추는 거지. 세제곱 a 더하기 b가 3. 그 다음에 2차함 계수 ab 더하기 2가 마이너스 8. 그래서 a, b가 마이너스 10이겠지. 더해서 3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10 되는 거 a가 5, b가 마이너스 2 이러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5를 넣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면 인수분해가 된 거지.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쉬울 수 있다. 알았죠? 그래서 20번도 우리가 해봤고 21번, 22번, 23번 까지 할 거야 오늘. 3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힘내봅시다. 그 다음 여러가지 문자가 포함된 이것도 점점점 포함된 방식의 인수분해. 이제 이걸 줄인 거야. x제곱 3xy 더하기 2y 제곱 빼기 2x. 이런 문제 많이 봤지? 얘가 xy에 대한 그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래. 얘가 이렇게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래. 1차식 이렇게. 그러면은 그렇게 인수분해가 돼도 이 k 값을 찾아야 되거든? 이거 어떻게 찾아주면 되냐면, 야,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 이런 방정식을 2차 방정식이라 그러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이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는 소리죠?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2차식을 인수분해 할 때는 방정식이라고 놓고 두 근을 찾아주면 인수분해가 돼요, 항상. 그지? 그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적을 거 없어요. 나중에 결론만 얘기하면, 결론만 우리가 적으면 되고, 결론만 알고 있으면 돼. 이거는 설명하는 거야 지금. x에 대한 2차식이다라고, 그러니까 내림차순이라고 그러지,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해서 0이라고 놓자. 0이라고 놓고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놓고 이렇게 요놈의 두 근을 찾을 수 있다면 x 빼기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지. 이 알파 베타만 찾을 수 있으면. 근데 지금은 인수분해가 당연히 인수분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x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썼어요. 이렇게. 여기 들어가는 게 뭐지? 이 루트 안에 들어가는 걸 뭐라 그래? 세 글자로? 판별식이라 그러죠? 판별식. 제곱. 빼기 4ac. 암산할게. y제곱 마이너스 얼마냐? 12에서 20. 어? 8? 그죠? 4 빼기 4k. 그지? 이렇게 되지. 맞니?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 x 빼기 2분의 쓰지마. 얘하고 x 빼기 2분의 요거하고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렇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두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됐을 때, 이 두 식이 뭐가 되라고? 1차식이 되라는 거 아니야. 여기서 1차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 루트가 사라져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요 부분이, 즉, y제곱 더하기 8y 더하기 4 빼기 4k가 어떤 식의 제곱이 돼서 루트가 사라져야 될 거 아니냐고. 그게 1차식이 되겠죠? 어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 뭐라고 배웠죠? 판별식이 0이다 라고 배웠죠. 그래서 이 판별식 0이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결론은 이 식이 뭐야? 이 식이 요 식의 판별식이죠. 맞지? 요 내림차수를 정리한 요 2차식의 판별식이잖아 얘가. 다시 얘는 뭐야? 요 놈의 판별식이지. 그지? 그래서 원래식에서 판별식이 0이면 된다 이거야. 그 말 이해했어요? 판별식이 0이다? 알겠니? 결론은 판별식이 0이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K값을 찾을 때 이렇게 찾아주면 좋아요. 알았습니까? 판별식이 0이다. 그 말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2번. 이 문제에서 자연수라는 말이 나오면 그 자연수라는 조건은 엄청 중요한 조건이야. 알았죠? a제곱 b 더하기 2ab 더하기 a제곱 더하기 2ab를 얘가 245일 때 ab 값을 구합시다. 이거 보여 안 보여? 야! 이거 보여 안 보여? 인수분해 보여? 이게 항이 몇 개냐? 항이 6개죠? 이럴 때는 2개 아니면 3개야. 근데 이건 딱 봐도 뭐야? 얘하고 한 세트, 나머지가 한 세트, 이거죠. 3개. 보여? 여기에서 b를 묶어봐. 그럼 어떻게 돼? a 더하기 1의 제곱이 되죠? 그럼 다시 얘가 a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고, 얘는 a 더하기 1의 제곱에다가 b 더하기 1을 곱한 값이 되겠죠? 이 값이 245인데 a하고 b가 둘 다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 245를 뭐 곱하기 뭐의 제곱으로 바꿔야 돼? 얼마야? 49 곱하기 5 곱하기 7의 제곱? 맞니? 따라서 a가 6이고 b는 4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죠. 간단하지? 그 다음에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오늘 수업하는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고난이도 문제에서 제일 잘 나오는 식 중에 하나예요. 보기차식. 자, 보기차식에 대해서 22번 보기차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보기차식. ax 4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 이런 식을 보기차식이라 그래요. 아니, 보기차식의 가장 큰 특징은 x제곱을 t로 치환하게 되면 at제곱 더하기 bt 더하기 c라는 2차식이 돼요. 이게 보기차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알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어? 그러면은 얘가 A의 t 빼기 알파, t 빼기 베타로 인수분해가 될 수 있겠지. 맞아? 그러면 이제 x제곱을 t라고 했으니까 t를 대입을 해보면 t가 아니라 x제곱 빼기 알파, x제곱 빼기 베타는 0이 되고, 예, 이렇게 되고, 얘가 이제 또 a의 x 빼기 루트 알파, x 더하기 루트 알파, x 빼기 루트 베타, x 더하기 루트 베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이 보기차식이 인수분해가 돼서 x 빼기 뭔가가 인수로 가져지면 당연히 더하기도 인수로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 써있지 밑에 보기차식의 핵심은 뭐냐? x 빼기 a가 인수면 x 더하기 a도 반드시 인수가 되는 거죠. 빼기가 인수면 더하기가 인수라고. 빼기가 인수면 더하기가 인수. 알았나? 명심해라.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게 쉽게 풀려요. 보기차식은 요거 알아둬야 돼. 그러면은 그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 1번 문제가 교과서에 있는 문제인데 1초 만에 풀 수 있어. 얘가 x 더하기 1의 제곱 fx다. 이거 지금 보기차식 이거 모르면 어떻게 풀었어? 아까랑 똑같은 문제잖아. 만약에 이게 보기차식의 그 특징을 우리가 생각을 못하면 얘를 이렇게 풀어야 돼. 아까처럼 뭔지 모르니까 뭐 cx 놓고 상수항이 b니까 이렇게 놓고 이거 개수비교법 해서 막 찾아야 된다고. 그죠?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얘가 이미 보기차식이잖아. 그러면은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갖고 있죠. 그럼 당연히 x 빼기 1도 인수로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fx가 x 빼기 1의 제곱이 돼야 돼요. 끝이야 이게. x 더하기 1을 몇 개 갖고 있어 인수로? 2개 갖고 있지. 그러니까 얘를 2개 갖고 있어가지고 곱해서 4차식 이렇게 돼야 된다고. 시험 흐름이. 그래서 f3은 얼마다? 4다라고 3초 안에 답을 낼 수 있다니까. 이거는 이제 보기차식의 특징을 알아야 돼. 알았죠? 보기차식의 특징.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보기차식은 x 빼기 a가 인수면 x 더하기 a도 인수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게 이제 니네가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보는 그 모의고사라는 시험 알죠? 그 시험에서 30번 문제인데 제일 어려운 문제로 나왔던 건데 보기차식의 특징이 나와 있어가지고 같이 풀어볼게요. px가 x 4제곱 290x제곱 더하기 b인데 문제에서 그랬지? 얘가 뭘 인수로 갖고 있대요? x 빼기 a를 인수로 갖고 있대. 그치? 그럼 뭐도? 더하기 a도 인수로 갖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뭔가가 하나 있겠죠. 4차식이니까. 근데 문제에서 그래서 또 보기에서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서로 다른 3개의 다항식의 곱을 이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 둘, 3개. 그러니까 여기는 x제곱 더하기 뭐 이렇게 되고 말아야 돼. 더 이상 얘는 인수분해가 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3개로 딱 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x제곱 빼기 a제곱이니까 당연히 얘는 x제곱 더하기 여기 보이죠?
290인 거 a제곱 빼기 290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 그래야 전개를 했을 때 이 2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90으로 맞춰지겠지. 알았니? 그런데 이 네모가 이거잖아. 이제 이거 여기가 a제곱 빼기 290인데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지. 같아도 되나? 아닌가? 얘가 플러스 얘가 이건데 얘가 이거니까 얘 플러스 어? 잘못됐는데?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전개가 뭐예요? 마이너스 A 뭐야 잘 됐는데? x제곱 빼기 a제곱 x제곱 이거 아니 잠깐만 이렇게 해보자. 그럼 b가 뭐예요? b가 마이너스 a제곱에 a제곱 빼기 290이지. 상수항의 곱이 b잖아. 그지? 그런데 잘못 얘기했구나. 아무튼 이렇게 하자. 그럼 b는 뭐야? 자연수잖아요. 그치? 자연수란 얘기는 0보다 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a제곱 빼기 290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 다음에 a제곱 빼기 290이 0보다 작아야지. 그죠? 그래서 a제곱은 0보다 크고 290보다 작아야 된다. 이럴 수 있는 a값 자연수가 뭐가 있어요? 17까지 있지? 17의 제곱이 289니까 맞아? 그러면은 a가 17개가 될 수 있으니까 다음식 px도 a 하나당 이 px 하나가 결정이 되니까 17개냐 그걸 생각해야지. 서로 다른 3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근데 봐봐. 예를 들어서 a가 1이면 px가 x 빼기 1, x 더하기 1, x제곱 빼기 289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289가 인수분해가 되지. 17제곱이니까. 그러니까 a가 1이 되면 안 돼요. 당연히 217이 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뭐도 안 돼. 13도 되면 안 되고 11도 되면 안 되지. 왜냐면 121 더하기 169가 280이 되나? 290이니까 응? 만약에 a가 11이면 얘가 121이 되죠? 그럼 얘가 x제곱 빼기 169가 돼서 인수분해 한 번 더 된다고. 그래서 a는 2하고 13, 11, 13, 17을 제외시켜서 a가 될 수 있는 건 14개밖에 안 돼요. 이씨 자꾸 왜 그래? 13개. 총 17개에서 이 4개가 될 수가 없어요. 이 4수는 3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게 아니라 4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면 돼요. 그래서 a가 13개가 되죠. 그래서 거기 px의 개수를 p라 그랬지. 따라서 p는 13이다. 그러니까 그럴 때 b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봐봐. b가 뭐야?
마이너스 a 제곱에다가 a 제곱 빼기 290이잖아. 그럼 내가 a 제곱을 t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t에 t 빼기 290이 돼서 2차 함수 모양이 이렇게 된다고. 여기를 이제 t축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90이니까 당연히 어디서 145에서 최대값을 갖겠죠. 근데 a는 자연수니까 a 제곱을 t라고 했어. 그 a 제곱이 145가 될 수는 없어요. 그치? 그럼 어떨 때 최대값을 갖겠어? 145에 가장 가까워야 되겠죠? 그치? 따라서 a가 12일 때 최대값을 갖겠지. b는 12의 제곱 마이너스를 여기다 마이너스를 들여보내. t에 290 빼기 t t가 a 제곱 12제곱 144 146인가? 따라서 이렇게 자꾸 일로 밀리냐? q가 12제곱 곱하기 146이 되는 거야. 답을 봐. 일로 넘어올게요. p 빼기 1의 제곱에 대해 q는 p가 13이니까 p 빼기 1의 제곱이 12제곱이겠죠? q가 12제곱 곱하기 146이 돼서 146이라는 답이 얻어지는 거죠. 시험쪽. 우리가 해본 문제 중에 제일 어렵죠? 모의고사 30번 문제라 그래. 근데 이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여기야. 얘가 인수면 얘도 인수. 그죠? 보기 왜? 얘가 무슨 식이니까. 이 식이 보기차식이니까 얘가 인수면 얘가 인수다. 그럼 얘를 전개하면 이거고 당연히 290 돼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돼야 되고 쭉쭉쭉 가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보기차식이 눈에 보이면 그 인수의 특징을 잘 따져보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자, 오늘 마지막 23번은 인수분해 활용인데 별거 아니에요. 쉬워. 1번 AC 세제곱 ABC의 제곱 빼기 는 0이다. 이걸 만족한다면 ABC를 세변으로 갖는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인가? 인수분해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다 C가 있네. 그죠? 플러스 2개, 마이너스 2개니까 당연히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하면 좋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할게. AC 제곱으로 묶으면 C 빼기 A가 되지. A, B, C로 묶으면 C 빼기 A가 되고 C 빼기 A로 묶고 A, C도 묶고 뭐야? C 남죠? 더하기 B 이렇게 된다고 인수분해가. 근데 세변의 길이라고 했던 삼각형이 세변의 길이니까 얘는 0 될 수 없고 0 될 수 없죠? 0 될 수 없지 플러스니까 얘가 0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A는 C인 2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알았니?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얘는 기본적인 방법이니까 복습한다 생각하고 다른 방법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AC 세제곱 더하기 AB 빼기 A제곱 C제곱 C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조립제법을 쓸 거야. 문자여도 조립제법을 쓸 수가 있거든.
0. C자리에 A를 대입해봐. 0 되지. A 대입해봐. A 4제곱. C자리에 A 4제곱 사라지지? 사라지지. 그 C자리에 A를 대입한 거지.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이러면 됐지. 그죠? 그래서 얘는 C자리에 A를 대입한 거니까 C 빼기 A를 인수로 갖는 거고 AC 제곱 더하기 ABC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한 번 더 하든 말든 그건 이제 자기 마음이고 얘가 이제 0 됐잖아. 근데 얘는 지금 플러스이기 때문에 0이 될 수 없죠. 그래서 C가 A가 되는 1인간 삼각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립제법을 수로 나왔을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자로 나왔을 때도 조립제법을 써볼 수 있다. 알겠죠? 정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조립제법이라도 한번 써보라 이거지.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제 2번 14제곱 쉽죠? 2 곱하기 14의 제곱 빼기 더하기 더하기 45. 얘를 인수분해 해보자. 얘가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 이런 꼴로 곱해진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얘를 t로 취하는 거지, 그치? 그럼 t제곱 빼기 18t 45가 돼서 얼마야? t 빼기 3 그러면 얘가 14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4 빼기 15 치환 귀찮으면 치환 안 해도 돼. 그냥 암산해버려도 돼 이거. 이거 또 14를 t로 치환하고 치환하면 또 귀찮잖아. 그치? 그냥 바로 가. 14 더하기 5 14 빼기 3 이렇게 14 더하기 3 14 빼기 1 이렇게. 그래서 19 11 17 13 A, B, C, D 4개가 나왔죠. 알았니? 이게 다 뭐야? 그러니까 이게 다 뭐야? 13, 11, 17, 19가 다 소수죠, 소수.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11 곱하기 13 곱하기 17 곱하기 막 20 나왔어. 이러면은 문제가 생기지. 왜 문제가 생겨? A, B, C, D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요 2를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22, 13, 17, 10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럴 때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얘는 각분이 이미 짜진 거야. 이게 다 소수로 나오고. 알았죠? 아무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얘네 4개를 다 더하는 값이다. 이거 더할 때도 이렇게 더하는 거야. 이거 멍청하게 더하지 말고. 그래서 60이다. 알았죠?